오화육심의 덫. 첫 수익은 너무도 달콤했다. 치킨과 맥주로 홀로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 이후 민호의 머릿속은 온통 돈이라는 단어로 가득했다. 아르바이트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도, 수업 시간에 교수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민호의 시선은 늘 휴대폰 화면을 향해 있었다. 어제는 6만원, 오늘은 만약 10만원을 벌면 일주일이면 70만원, 한 달이면 300만원이야.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스스로를 흥분시켰다. 원래 알바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가능해 보였다. 민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래,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해. 안전한 건 이미 해봤잖아. 이번엔 크게 가자. 민호의 노트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치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할 것. 감정에 흔들리지 말 것. 하지만 공책은 이제 책상 구석에 방치돼 있었다. 민호의 눈은 빠르게 요동치는 차트에만 꽂혀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차트가 오르면 금세 팔아치우고 내려가면 공포에 휩싸여 던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는 원칙을 지킬 거야 라던 다짐은 이미 희미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처음 며칠은 운이 따라줬다. 어느 날은 하루 만에 3만원, 또 다른 날엔 5만원이 늘어나기도 했다. 민호는 반지하 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됐다. 이거다. 이게 바로 돈 버는 방법이야. 거울 속 초라한 모습조차 당당해 보였다.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난 이미 시작했어. 그러나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민호의 무분별한 단타 매매는 곧 계좌의 수수료와 세금을 늘려갔고 몇 번의 실수로 이익은 손실로 전환됐다. 어느 날 새벽 민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화면 속 숫자만은 생생히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보유 종목 마이너스 8.5%. 뭐야, 왜 떨어져?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다.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12.7%. 숫자는 빨갛게 번지며 민호의 심장을 조여왔다. 안 돼, 안 돼. 이건 반등할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고 했잖아. 민호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실제로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다. 추가 매수를 하고 또 하고 계속 돈을 넣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숫자는 반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편의점 알바 중에도 민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계산을 하다 잔돈을 잘못 주자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학생, 정신 좀 차려. 이게 몇 번이나 틀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머릿속은 오로지 계좌 생각뿐이었다. 지금쯤이면 반등했을까? 아니면 더 떨어졌을까? 교대 시간이 되자마자 그는 급히 휴게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켰다. 잔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총 자산 42만원. 손실 마이너스 15.8%. 아,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56만원이던 계좌가 이제 42만원으로 줄어 있었다.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종목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단기 조정 전망, 기관 대량 매도, 개인 투자자 패닉. 패닉 내가 지금 그건가? 민호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아니야, 난 달라. 난 공부했잖아. 이건 단기적인 흔들림일 뿐이야. 버티면 다시 올라.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한 자기 위안에 불과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며칠 뒤 민호의 방.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책상 위 컵라면 국물은 이미 굳어버렸고 노트북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묻은 채 속삭였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 잘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민호는 원칙을 버렸고 감정에 흔들렸으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멈추지 못했다.
마치 도박 중독자처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며 매수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그래프는 민우의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새벽녘 민우는 침대에 쓰러졌다. 눈동자는 충혈돼 있었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지금 욕심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아직은 괜찮아. 다시 올라올 거야. 조금만 더. 그러나 계좌는 이미 민우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빠르게 줄어드는 숫자, 반토막으로 향하는 길. 민우는 그 길을 멈추지 못한 채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5화 끝 다음 화 예고, 계좌 반토막, 절망의 심연. 6화 계좌 반토막. 민우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붉게 충혈돼 있었다. 총 자산 27만원. 손실 마이너스 45.6%. 머릿속이 하얘졌다. 불과 보름 전 알바비를 쥐어 짜낸 전 재산 50만원을 계좌에 넣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반토막, 진짜 반토막이 됐네. 심장이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혔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말라붙었다. 며칠 동안 민우의 삶은 계좌와 함께 무너졌다. 편의점 알바에 나가도 손님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교수님의 강의는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동기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은 멀게만 느껴졌다. 심지어 선배가 농담처럼 물었다. 야, 민호,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혹시 여자한테 차였냐? 민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자책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차라리 여자한테 차인 게 낫지. 돈을 잃는 건 그보다 더 치명적이야.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반지하 방, 습기 찬 벽과 곰팡이 냄새가 민우의 몸을 짓눌렀다. 휴대폰 화면을 켜면 계좌는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이너스 43.8%, 마이너스 45.6%, 마이너스 47.2%.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다. 민우는 자신이 마치 피를 흘리며 서서히 말라가는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술에 손을 댔다. 편의점에서 근무가 끝나면 바로 옆 골목의 허름한 술집으로 향했다. 좁은 테이블에 앉아 소주병을 세우고 혼잣말을 늘어놓았다. 역시 난 안 되는 놈이었어. 주식은 무슨 그냥 알바나 하다 끝나는 인생이지. 잔이 채워질 때마다 후회도, 자책도, 분노도 함께 목구멍으로 넘겨졌다. 술 기우는 순간만 따뜻했을 뿐 곧 더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옆 테이블에서 같은 과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번에 공모전 상금 탔어. 우리 그 돈으로 여행 가자. 오, 좋지. 민호, 너도 같이 갈래?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귓가에 맴도는 웃음소리가 마치 조롱처럼 들렸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술병이 덜컹하고 굴러갔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처음 투자를 결심했을 때 빼곡히 적었던 문장들이 있었다. 원칙 없는 투자는 도박이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 것. 항상 공부하고 기록할 것. 민우는 흐릿한 눈동자로 그 글귀를 바라보다 천천히 속삭였다. 내가 원칙을 다 잊었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술 기운 속에서도 그 깨달음만큼은 선명했다. 그는 실패한 게 주식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 순간 뜨겁던 눈가에 차갑게 스며드는 것이 있었다. 민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난 항상 이렇게 될까? 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바닥일까? 방 안에는 그의 흐느낌만 메아리쳤다. 벽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물방울 소리와 함께 절망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민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아주 멀리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책상을 정리하다가 다시 노트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공책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다. 실패의 원인을 기록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절대 욕심에 흔들리지 말 것. 민호는 공허하게 웃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일렁였다. 그 불씨는 미약했지만 분명 살아있었다. 민호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의식 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다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6화 끝. 다음 화 예고. 다시 펜을 들다. 불꽃 같은 재도전. 7화 다시 펜을 들다. 민호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지난밤과는 다른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아직 희미했지만 방 안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은 맑게 느껴졌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낡은 공책. 그 공책을 집어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원칙 없는 투자는 도박이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 것. 항상 공부하고 기록할 것. 민호는 손끝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 그었다. 그래, 나는 이걸 잊었어.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도박을 했던 거야. 그날 아침 민호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며칠 만에 마주하는 캠퍼스의 공기는 서늘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종이 냄새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스며들었다. 민호는 창가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다. 실패의 원인 조급함, 욕심, 원칙 무시. 교훈 주식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된 싸움이다. 앞으로의 방향장기 투자, 기업 분석, 꾸준한 학습. 민호는 공책 위에 글을 쓰며 마치 죄책감을 고백하듯 펜을 움직였다. 그 과정이 오히려 마음을 치유하는 듯했다. 며칠 동안 민호의 일상은 달라졌다. 알바 전 틈틈이 강의실에서, 밤에는 원룸 책상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공부했다. 현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 바이블, 한국 기업 분석 리포트. 손에 잡히는 책과 자료는 모조리 읽어내려갔다. 책의 밑줄은 점점 늘어갔고 노트는 새로 한 권을 시작할 정도로 글씨로 빼곡해졌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다르다.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자가 되는 거다. 그러나 공부만으로는 부족했다. 민호는 실제 시장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다. 새벽에 미국 시장 뉴스를 확인하고 아침에는 한국 증시 개장 전 기업 공시를 챙겼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PER? ROE? 이게 다 뭐야?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씩 찾아보고 정리하고 이해할 때까지 기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엔 난해하게만 보이던 숫자와 지표가 점점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프의 흐름 뒤에 숨어있는 기업의 이야기가 보였다. 알바 후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웃음을 지었다. 계좌는 여전히 반토막 상태였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래,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나 자신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 민호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공책 첫 장에 굵게 적었다. 마이너스 두 번째 도전, 진짜 시작. 주말 민호는 오랜만에 친구와 만났다. 카페에 앉아 친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야, 민호야. 너 요즘 괜찮냐? 전부 다 날렸다는 소문 들었는데.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반토막 났어. 친구는 혀를 찼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먼저 망한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민호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호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다. 망하긴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거든.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지만 민호의 눈빛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민호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공책과 투자 관련 책들, 그리고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더 이상 술병은 없었다. 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엔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붙잡는다.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앞으로 간다.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서약 같았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민호의 결심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다. 7화 끝다음 예고 첫 불씨 작은 성공의 시작. 8화 첫 불씨 작은 성공의 시작. 민호는 여전히 반지하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 속 붉고 푸른 그래프가 춤을 춰도 그는 차분히 노트를 펼쳐 손으로 무언가를 적었다. 기업명 H전자 부품사. 매출 추이 5년간 꾸준한 성장. 부채 비율 낮음. 신제품 발표 예정 긍정적 모멘텀 가능성. 민호는 이 작은 중견기업을 한 달 동안 지켜봤다. 뉴스, 기업 공시, 애널리스트 리포트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예전 같으면 단순히 오를 것 같다는 직감에 올인했을 테지만 이제 그는 철저히 근거와 원칙을 바탕으로 움직였다. 좋아, 이번엔 다르다. 원칙 매수. 금액은 10만 원만. 그는 망설임 없이 매수 버튼을 눌렀다. 전 재산을 거는 대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는 소액 투자였다. 며칠 동안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날이 이어지자 예전 같으면 벌써 초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책상 옆 벽에 붙여둔 메모를 다시 읽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 것. 매수 전 계획한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것. 기업의 본질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두려움은 환상이다. 민호는 노트를 다시 확인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락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야. 그리고 일주일 뒤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민호가 매수했던 주식이 5% 이상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 15,000원. 고작 10,000원 남짓. 하지만 민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됐다. 이번엔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였어.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기쁨은 단순히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원칙이 옳았다는 증명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의점 알바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컵라면 대신 편의점 삼각김밥 2개와 작은 캔맥주 하나를 샀다. 그가 벌어들인 첫 수익은 그저 소소한 돈에 불과했지만 그 의미는 인생을 바꾸는 불씨 같았다. 이건 단순한 10,000원짜리가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야. 민호는 혼잣말을 하며 맥주를 들었다. 탄산이 목구멍을 지나갈 때 오랜만에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민호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첫 성공의 기록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원칙대로, 매수 원칙대로, 보유 예측대로 수익 실현. 교훈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감을 준다. 다음 단계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반복하자. 펜 끝이 종이를 달리며 남긴 흔적은 어제의 눈물과 좌절을 덮는 새로운 시작의 발자국 같았다. 며칠 후 민호는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다. 이번에는 IT 부품사와 협력하는 2차 협력업체였다. 규모는 작았지만 최근 신기술을 적용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민호는 다시 노트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투자 금액은 15만 원. 욕심내지 않는다. 원칙은 지킨다.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눌렀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 두근거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대였다. 일주일 뒤 18,750원. 민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소중했다. 그는 곧장 노트에 적었다. 두 번째 성공. 원칙을 반복할수록 확신이 생긴다. 이제 나는 투자자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조금은 생겼다. 민호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는 초보가 아니라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한 사람의 투자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 원룸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래, 불씨는 살아있어. 언젠가 이 불씨가 큰 불꽃이 될 거야. 민호는 다시 펜을 들었다. 공책맨 아래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마이너스 나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다음 화 예고 불길처럼 번지는 기회, 그러나 또 다른 유혹.